2025 시즌이 끝을 향해 가는 지금 각 팀들은 아주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알본과 사인츠의 페이스가 왜 떨어졌는지를 여전히 파악 중이고, 페라리는 큰 변화가 예고된 와중에도 2026년을 기존 체제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레드불은 비판 속에서도 여전히 2025년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가운데서 에드리안 유이가 무게감 있는 비교를 꺼냈습니다. 베르스타펜과 세나, 시간은 다르지만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두 천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윌리엄스는 지금 흥미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알본은 여전히 미드필더 그룹에서 가장 안정적인 드라이버 중 하나지만 최근 팀의 퍼포먼스는 눈에 띄게 하락했어요. 최근 4번의 그랑프리에서 알본이 획득한 포인트는 고작 3점, 그마저도 오스틴 스프린트에서 스타트 직후 다수의 리타이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설상가상으로 그는 최근 2번의 예선에서 모두 Q1에서 탈락했습니다. 슬슬 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팀 대표 제임스 볼스는 현재 알본에게 맞는 세팅을 쫓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타이어 온도 문제와 도무지 맞지 않는 셋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나마 도움이 된 건 출발 직후 접촉으로 리타이어한 카를로스 사인츠의 차량에서 얻은 데이터였어요. 완주하진 못했지만 그 차가 남긴 정보는 다음 레이스를 위한 셋업 조정에 꽤 유용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알본에게 필요한 건 극한의 성능보다는 일관된 안정감이라는 것. 볼스는 이렇게 말했죠. 1000분의 1까지 가장 빠른 차는 아닐 수도 있지만 꾸준히 다듬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기술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기반을 쌓으려는 팀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사인츠의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초반 접촉 이후 차량 전면 센서가 고장나면서 피트레인 속도 제한 시스템 같은 전자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2번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구조적인 손상은 없었지만 차량은 사실상 제어 불능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한 가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윌리엄스가 다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좋은 드라이버만으론 부족하다는 것. 기술적 기반은 아직 재건 중이고, 팀엔 재능 있는 인재들과 알본, 사인츠처럼 능력을 끌어낼 줄 아는 드라이버가 있지만 불안정한 차와 운영 실수는 그 모든 가능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볼스가 마주한 도전은 분명합니다. 작은 진전을 꾸준함으로 바꾸고, 무엇보다 운전대에 앉은 이가 믿고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재능만으로는 기계가 따라오지 않을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요. 페라리는 2026년을 앞두고 예상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규정이 크게 바뀌는 해엔 대개 프로젝트 전면 개편이 정석인데, 이번엔 현재 차 SF25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셰시와 새롭게 도입된 프론트 서스펜션 플로드 방식이 다양한 트랙 환경에서 꾸준한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시즌 막판에 그 안정감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프레드 바세르는 이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파워 유닛과의 통합, 그리고 공기역학적 발전에 집중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모순적입니다. 자, 왜냐면 이 2026년 규정은 공기역학, 그라운드 이펙트, 파워 유닛 등 모든 부분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의 요소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5년에 과감하게 차를 바꿨다가 기초 없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페라리. 이번엔 모험을 해야 할 타이밍에서 되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아요. 공고히 다져야 할 때 이 과감했고, 모험을 해야 할 때는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선택이 진짜 전략인지 아니면은 다시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왜 2025년엔 그렇게 크게 바꾸고 정작 2026년 규정이 바뀌는 해엔 안전하게 가려는 걸까요? 물론 일부 부품이나 개념은 이전 차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런 접근을 하는 건 거의 페라리뿐입니다. 2026년엔 더 이상 그라운드 이펙트 중심의 구조가 아니고 차량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지금의 설계를 유지한 채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래도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자, 이번 결정은 다른 팀들과는 조금 다른 마인드셋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페라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레드불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도 레드불은 에어 B21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2026년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량 바닥, 프런트 윙, 냉각 시스템 등 올 시즌에만 무려 36건의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맥라렌의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 선택이 다음 사이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헬무트 마르코는 그 말에 웃어 넘겼죠. 2021년에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레드불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긴다. 미래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규정은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고 포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다니고 있죠. 무엇보다 이전까지의 모든 성공적인 전환기를 이끌었던 두뇌 에드리안 유이는 더 이상 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랑 매키스는 AB11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앞으로의 문제를 피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어요. 레드불은 지금의 머신을 깊이 이해하고 한계와 개선점을 완벽히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2026년에 반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위험을 천재성으로 바꿔줄 사람이 팀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막스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에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결승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영상 선공개, 커스텀 멤버 전용 배지, 그리고 독점 콘텐츠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그 힘은 아주 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의 성장을 이어가게 만들고 결승선의 여정에 함께하는 특별한 일부가 되어주실 거예요. 에드리안 유이가 말을 꺼내면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스 베르스타펜을 아일톤 센에 비유했다면 그건 과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는 두 사람을 모두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직접 함께 일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이 두 드라이버를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뉴이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줬어요. 세나가 윌리엄스 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풍동 테스트 구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리어 서스펜션을 들여다봤다라고 해요. 브리핑이나 설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기술적인 세부 사항부터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이 시작됐죠. 이건 왜 이렇게 설계했죠? 이 결정의 배경은 뭔가요? 모든 걸 알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 했어요. 그게 1993년 아직 그 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도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나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이해하고 차의 본질까지 파악하려 했던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스타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뉴이에 따르면은 막스는 차에 타는 순간 세상과 단절돼요. 혼란이 있든 드라마가 있든 언론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고 소리치든 그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달립니다. 완전히 집중한 상태,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막스 역시 세나처럼 차의 세세한 조정, 변화,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모든 걸 집요하게 신경 씁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 그게 세나와 막스를 잇는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게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왜 막스가 지금의 포뮬러 1을 이토록 당연하듯 지배하는지, 왜 에드리안 유이가 이제 레드불에 없는데도 그의 기술적 유산이 아직 살아있는지를요. 막스는 그 모든 걸 흡수했거든요. 그는 단지 재능 있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레이싱이라는 세계를 가장 깊은 곳까지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뉴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나와 베르스타펜을 다른 드라이버들과 구분짓는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이 맞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만 위대함은 얼마나 그 재능에 자신을 갈아 넣느냐에서 오는 거니까요. 세나는 그렇게 했고 막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역사의 반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챔피언의 DNA는 똑같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막스와 세나 정말 공통점이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선 채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